자, 일단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일단 함수에서 나오는 게, 일단 먼저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어떤 x라는 원소가 있어, 그지? 이 정의역을 의미하는 거고, y라는 어떤 집합이 있다고 하면 얘를 우리는 공역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뭐 1, 2, 3이 있고, 그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 3, 4, 5, 6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2, 3, 4, 5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x라는 그 집합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원소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 y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 원소 하나를 우리는 그냥 공역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얘들아,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는 뭐를 함수라고 이제부터 나타내기로 했냐면,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x가 한 번씩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얘가 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얘가 일로 대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x가 한 번씩 다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해. 일단 모든 x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안 나가잖아? 이 x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이 없잖아? 그럼 걔는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는 일단 모든 정의역들이, 그지? 모든 x가 다 한 번씩 나가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있잖아. 이 x가 모두 다 나가야 되면서 딱 몇 번 나가야 되냐면 only. 그러니까 딱 한 번씩만 나가주는 거 우리는 함수라고 그래. 얘가 이런 식으로 두 번 나가버리잖아? 그럼 우린 얘는 함수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는 그냥 간단해. 그러니까 모든 x들이 단 한 번씩만 대응되면 우린 걔를 함수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면 함수겠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대응돼 버리면 얘는 함수라고 하질 않아. 또는 얘가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함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그냥 이쪽만 제대로 잘 보면 돼. 얘네들이 모두 다 이 1, 2, 3이 다 한 줄씩만 나갔는지만 니네가 확인해 주면 돼. 그러니까 얘가 한 줄 나가고, 얘가 한 줄 나가고, 얘가 한 줄 나가면 걔는 함수인 거고, 한 줄 나가고, 두 줄 나가고, 한 줄 나가면 얘는 함수가 아닌 거냐. 이게 함수의 정의야. 그러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얘들아. 함수는 모든 x의 값들이 한 번씩만 대응하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할 거고, 이 함수들 중에 있잖아. 이렇게 y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선택받은 애들 있잖아. 여기서 2, 3, 5처럼 이렇게 선택받은 애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말할 거냐면 치역이라고 말해줄 거야. 뭐 명칭들이니까 니네가 충분히 그냥 기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x의 값을 정의역이라고 말하는 거고, 모든 y의 값을 공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선택받은 애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자라고 그냥 명칭만 암기해주면 돼.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런 함수를 보통 f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거지. 그래서 이걸 표현하라고 하면 내가 f1이 2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가 1일 때 이 함수를,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애를 f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2가 나온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쉽게 말하면 1,2의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가 1일 때 y의 값이 2다라는 의미랑 얘가 동일하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함수에는 얘들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먼저 항등함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면, 얘들아,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항등함수라는 거는 그 정의역과, 얘들아, 그거에 대응하는 치역의 값이 같은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해. 항등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는, 얘들아, 뭐가 있냐면 y는 x라는 함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x랑 y의 정의역과 공역이 치역이 완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얘들아, x에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그지? y에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x에 3을 집어넣으면 y가 3 나오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그냥 항등함수라고 해. 근데 항등함수에는 반드시, 얘들아, y는 x만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얘들아, 가끔은 y는 x 3승 함수가 항등함수가 될 때도 있어. 왜 그러냐면, 얘들아, 만약에 정의역이 니네가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1, 0, 1만 있다고 한번 해볼래? 그럼 이때 이거의 y의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한테 갈 거고, 0은 0한테 갈 거고, 1은 1한테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반드시 y는 x만 있는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항등함수는 y는 x가 맞겠지만, 항등함수의 결정은 누가 해주는 거야? 물론 함수가 해주는 것도 맞겠지만 정의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한테 가고 0이 0한테 가고 1이 1한테 가면, 물론 여기에 만약에 2라는 애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항등함수가 안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함수식도 중요하겠지만 그거에 대응하는 정의역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줘야 돼. 그 다음에 얘들아, 마찬가지로 상수함수라는 게 있어. 상수함수. 또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일반적으로 한 함수가 모든 데에다가 한 군데에 대응하는 함수. 그러니까 니네가 가장 잘 아는 함수는 뭐 y는 c 함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y는 1 함수 같은 경우,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x가 1, 2, 3이 있는데 y가 뭐 1, 2, 3이 있으면 얘도 얘한테 가고 얘도 얘한테 가고 얘도 얘한테 가는 거야.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어떤 하나의 y의 값으로 대응되는 거. 그러니까 몰빵되는 함수를 우리는 모두 다 상수함수라고 해요. 근데 또 상수함수도 꼭 반드시 이런 함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상수함수에서도 니네가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정의역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얘들아, 만약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래? 그럼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x라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y의 값이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얘는 1한테 가야 되고 얘도 1한테 가야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가 니네가 일반적으로 상수함수는 당연히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보고 항등함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겠지만 꼭 항등함수가 얘랑 얘만 되는 건 아니라고. 왜? 정의역에 따라서 얘도 상수함수가 될 수 있고 얘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반드시 상수함수 이런 함수만 말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니네가 보면 1대1 함수라는 말이 나와. 1대1 함수라는 말과 일단 두 번째 1대1 대응 함수라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를 가지고 모두 다 1대1 함수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1, 2, 3이고 얘가 뭐 1, 2, 3, 4라면 이 값이 모두 다 하나씩만 선택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들아, 내가 함수에서는 얘가 얘한테 가고 얘가 얘한테 가도 분명히 함수 맞잖아.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모든 x의 값이 단 한 번씩 나갔는지만 확인하면 다 함수라고 했어. 근데 이거 보면 얘들아, 모든 x가 다 한 번씩 나갔잖아. 그지? 근데 특이한 게 얘네들도 선택을 다 한 군데씩만 받은 거야. 이런 애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해. 그러니까 이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해. 보통 x1과 x2가 다르잖아. 정의역이 다를 때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 값들도 그거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1대1 함수의 정의라고 합니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얘들아. 이게 바로 우리는 1대1 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거고 모든 x들이 딱 한 번씩만 나간 거지.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는 뭐냐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오냐. 공역과 치역이 같은 상황이야. 얘들아, 지금 얘는 봐봐. 얘가 공역이고 얘가 치역이잖아. 공역과 치역이 분명히 다르지. 니네한테 여기서 공역을 쓰라고 하면 1, 2, 3, 4를 써버릴 거고, 그지? 치역을 쓰라고 하면 1, 2, 4를 써버릴 거라는 거지. 공역과 치역이 다른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가 사라져줘야 돼. 이러면 공역이 1, 2, 4가 돼버리는 거고, 그지? 치역도 1, 2, 4가 돼버리는 거잖아. 이걸 우리는 바로 1대1 대응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 함수와 1대1 함수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좀만 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잘 봐봐.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자, 봐봐.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얘도 1대1 함수야. 왜냐면 얘들아,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y의 값이 다 하나씩만 갖고 있지. 그러니까 x가 이걸 때 y 이거고 x가 이걸 때 이거고 이거 x가 이걸 때 이거잖아. x가 이걸 때 이거잖아. 모든 x에 대해서 다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얘는 1대1 대응 함수냐고 물어보잖아. 그럼 얘는 1대1 대응 함수는 아니야. 왜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들아, 여기서는 이만큼도 공역인데 y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만큼이잖아. 근데 실제로 y가 대응된 거는 요만큼이랑 요만큼만 대응되지 않았어? y의 값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이랑 요만큼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y의 값이 전범이지만 실제로 y의 값이 대응된 건 요만큼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런 함수는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말합니다.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를 니네가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말하지만 1대1 대응 함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들아, 얘가 당연히 뭐 이렇게 된다라면 얘는 당연히 1대1 대응 함수일 거 아니야. 왜?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y의 값이 다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 y의 값이 빠진 게 없잖아. 대응이 안 되는 y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아까 전에 요 흰색 그래프는 분명히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 1부터 3까지 y 값이 나올 수는 있는 그래프겠지만 실제로 1부터 3까지 대응된 그래프는 없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지 1대1 대응 함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를 찾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찾는 방법은 이렇게 세로줄을 막 걷을 때 1대1 함수를 찾는 방법. 이렇게 세로줄을 걷을 때, 그지?
이 세로줄이랑 모든 점에서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알겠지?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다 1대1 함수에서 뭐도 거봐야 되냐면 이렇게도 거봐야 돼. 이렇게도 1대1 함수는.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서 함수부터 먼저 설명하자. 그래, 그게 낫겠다. 잘 봐. 다시 한번 볼게. 일단 우리는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이렇게 선을 거봐. 세로줄을. 근데 얘가 모두 다 한 군데서 만나잖아. 그럼 얘는 함수가 맞아. 왜냐면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이 단 한 번씩만 딱 대응됐잖아. 그지? 이렇게 단 한 번씩만. 그러면 얘는 함수가 맞거든?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바로 원의 방정식. 고등학교랑 바로 전 단원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왜를 우리는 원함수라고 안 배우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우는 이유가 얘는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아니지. 왜냐면 얘들아 이 x의 값에 대응하는 y의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리고 이 x의 값에 대응하는 y 값이 두 개잖아. x에 1을 집어넣는데 y 값이 두 개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름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던 거야. 원함수라고 배우지 않고. 그래서 함수가 되는 조건을 일단 이렇게 쫙 껐을 때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근데 만약에 1대1 함수를 찾으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세로줄을 거봐야 돼. 세로줄을 걷을 때도 모두 다 한 군데서 만나야지만 1대1 함수야. 왜 그러냐 잘 봐봐. 이렇게 걷는데 얘가 두 군데서 만났잖아.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왜 아니냐면 이 점의 좌표가 뭐 1이고 이 점의 좌표가 2였다면 1을 집어넣었을 때랑 2를 집어넣었을 때 y의 값이 똑같이 가는 거야. 1을 집어넣었을 때랑 2를 집어넣었을 때 y의 값이 똑같은 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이해했니? 지금 무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1대1 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걷을 때 모두 다 한 군데서 만나야 되거든?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말했듯이 1대1 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생기는 건 상관없어. 안 만나는 건 상관없어. 안 만나도 돼. 얘네들이 모두 다 한 군데서 만나거나 그럼 안 만나는 건 상관없어. 얘는 1대1 함수가 맞아. 하지만 1대1 대응 함수는 어떤 특징이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긋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로줄을 걷을 때 빠짐없어야 돼. 그러니까 가로줄을 걷을 때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한 군데서 만나잖아? 그럼 1대1 대응이야. 하지만 1대1 함수는 빈 공간이 생겨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1대1 함수라고 볼 수 없어. 왜? 두 군데서 만나버리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가로줄을 걷을 때 모두 다 한 군데 또는 0군데에서 만나면 돼. 그러니까 겹치는 곳이 없으면 돼. 그러니까 두 군데 이상이 아니면 돼. 그러니까 두 군데 이상이 아니기만 하면 돼. 근데 1대1 대응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only 모두 다 한 군데서 만나야 돼. 그림으로 봤을 때도 니네가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리고 1대1 대응 함수 중에 이번에 최근에 한 2년 전에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 이게 학교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니네가 조심해야 될 점이 이런 함수들. 이거 우리 분명히 어디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봤을 때도 분명히 풀어봤을 텐데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래? 이런 함수들.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일단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부터 한번 확인해볼래?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 세로줄을 거라고 있어. 세로줄을 걷을 때 모든 점에 대응하면 함수야. 얘 함수 맞지? 얘 함수 맞잖아? 그 다음 얘가 이제 함수인 건 확실하거든? 혹시 1대1인지 1대1 대응인지 한번 확인해본다면 잘 봐봐. 세로줄, 그러니까 가로줄을 거봐. 모두 다 한 군데서만 만나는 거 맞지? 그럼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얘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 함수가 꼭 연속일 필요는 없어. 얘도 분명 1대1 대응 함수야. 그러니까 이게 세로줄을 걷을 때 한 군데서 만나는 건 함수가 맞고, 만약에 얘들아 얘가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 그럼 이 자체가 벌써 함수가 아닌 거야. 왜 함수가 아니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이렇게 걷을 때 여기가 비어 있잖아. 함수가 아닌 거야. 이렇게 긋잖아? 그럼 얘는 함수가 맞아. 다 한 군데서 만나는 거 맞지? 함수가 맞고 추가적으로 뭐도 맞냐면 1대1 대응 함수도 맞다고.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요거를 꼭 좀 기억해 줘야 돼. 요 함수가 니네 학교 시험이 아니라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가 뭐냐면 얘가 1대1 대응 함수다라는 말을 줬더니 어떤 함수를 이렇게 두 개 딱 주고 얘가 1대1 대응 함수다라는 말을 줬더니 학생들이 다 요 그래프만 생각을 하는 거야. 요렇게 생길 수 있겠구나라만 생각을 한 거야. 하지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니네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내가 하는 말. 이거도 1대1 대응 함수지만 이거도 1대1 대응 함수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1대1 대응 함수겠지만 얘도 1대1 대응 함수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떤 함수가 만약에
연속이다라는 말이 만약에 들어가잖아. 연속이다라는 말을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뭐 무조건 배워. 연속이다라는 말은 아니라 함수가 끊어지지 않은 한붓 그리기의 형태를 연속함수라고 했거든. 방금 이 함수는 내가 이렇게 그리고 끊어지고 이렇게 걷잖아. 이런 애들을 우린 불연속함수라 그래. 나중에 배우는데. 어쨌든 간에 연속함수가 만약에 연속함수라는 건 끊어지지 않은 함수야. 연속함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함수가 만약에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연속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함수는 무조건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금은 심화적인 내용이 맞는데 니네가 이 함수에 대해서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1대1 대응 함수에 대해서도 연속인지 불연속인지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를 니네가 머릿속에 좀 다 나눠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1대1 대응 함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연속함수일 때는 그 함수는 무조건 증가함수 아닌 감소함수예요. 안 그러면 1대1 대응이 절대 될 수가 없어. 이 함수는 계속 감소하거나 또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가로줄을 걷을 때 모두 다 한 군데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 함수가 잠깐이라도 꺾이는 순간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순간 절대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 없어. 하지만 불연속,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말이 없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1대1 대응함수가 분명히 끊겨서도 이런 식으로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요거까지 꼭 좀 기억을 해놓자고. 그래서 함수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함수, 1대1 대응함수가 있는데 이 모든 거에서 니네가 유심히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일반적으로는 y는 x랑 y는 1함수를 항등함수, 상수함수라고 하겠지만 분명히 정의역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놓고 1대1 함수와 1대1 대응함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랑 1대1 대응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 이거를 니네가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1대1 대응함수가 만약에 연속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이런 함수들조차도 1대1 대응함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1대1 대응함수인데 연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함수는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함수 중에 이 1대1 대응함수 중에 문제 중에 이런 문제도 잘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fx가 뭐 x가 뭐보다 클 때랑 뭐 x가 뭐보다 작을 때로 나와 있을 때 얘가 fx 플러스 n이고 얘가 뭐 px 플러스 q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 함수가 뭐 1대1 대응 함수이려면 이 점과 이 점을 연속으로 이어주는 점이 같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a를 집어넣은 거랑 a를 집어넣을 때 같아야 되지. 이해했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함수일 거 아니야. 그치? 1대1 대응 함수이려면.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얘랑 얘가 증가함수면 얘가 감소함수면 얘도 감소함수여야 돼. 얘가 증가함수면 얘도 증가함수여야 돼.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와 이거의 기울기의 곱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문제. 솔직히 어떤 문제인지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거까지 얘가 꼭 좀 기억을 해달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니네가 순열과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 함수를 가지고 이 함수를 가지고 그냥 본다라고 쳐보면 얘가 이 함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 f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지. 얘도 4가지야. 얘도 4가지고 얘도 4가지야.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된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하지? 근데 얘가 만약에 항등함수가 되려면 1, 2, 3, 4, 5, 6 얘가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왜? 1은 무조건 누구한테 가야 돼? 1. 얘도 2. 얘도 3.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항등함수 한 가지밖에 못 나오겠지. 얘가 상수함수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f라는 함수가 상수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물어보면 얘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일 거야. 하지만 얘가 1을 선택하는 순간 얘도 얘한테 와야 되고 얘도 얘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1 곱하기 1이 돼서 4가지가 돼버려. 얘가 만약에 얘들아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잖아.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건 4가지겠지. 얘가 갈 수 있는 건 3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2가지일 거라는 거.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1대1 대응 함수를 물어보면 이게 없었어야겠지. 그치?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건 3, 2, 1이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니네가 함수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니네한테 이 함수가 증가함수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 함수가 증가함수이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5개 중에 몇 개를 뽑아내면 돼, 얘들아? 그냥 3개만 뽑아내면 끝나는 거야. 왜냐면 니네가 여기서 만약에 1, 3, 4를 뽑았다고 하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1은 누구한테 가야 돼? 1.
2는 3, 3은 4한테 갈 수밖에 없어. 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작은 놈이 작은 놈, 그 다음 놈이 그 다음 놈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무슨 말인지 했지? 그리고 증가함수의 표현은 어떻게 많이 하냐? 아까 1대1 함수의 표현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써준다라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는 1대1 함수의 정의라고 표현한다라면 얘들아, 증가함수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x1과 x2, 그러니까 이 표현법도 꼭 좀 기억해놔야 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x1과 fx2 중에 fx2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얘가 우리는 증가함수의 정의입니다. x1과 x2 중에 x2가 더 크면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면 뭐까지 생각해 줘야 되냐면 증가함수네? 1대1 대응함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니네가 해줘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감소함수는 이렇게 표현하겠지? x1과 x2 중에 x2가 더 크면 그거에 대응하는 fx1과 그거에 대응하는 fx2가 있을 때 무조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감소함수의 정의입니다. 알겠지? 요 의미가 뭔지도 니네가 꼭 좀 기억해 줘야 돼. 1대1 함수,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런 말이 나오면 1대1 대응함수.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 뭐 치역의 개수랑 정역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표현법은 뭐 너무나 많겠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지고 1대1 대응함수가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니네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기함수, 우함수 나온 김에 기함수, 우함수도 잠깐 설명할까?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교육과정에서 딱 다루진 않아. 어디 단원에서 기함수, 우함수를 딱 배우진 않지만 그냥 기함수, 우함수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함수는 우리는 어떤 함수를 기함수라고 하냐면 원점 대칭 함수들을 모두 다 우리는 기함수라고 해. 원점 대칭 함수. 그 다음에 우함수는 y축 대칭 함수를 우리는 모두 다 우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의문점이 x축 대칭 함수는 없습니까? 당연히 없겠지. 왜냐하면 어떤 함수가 x축 대칭으로 생겼다는 건 이 자체가 함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x축 대칭 함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얘는 함수가 아니지.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y값이 하나만 대응해야 되는데 y값 2개 대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있지가 않은 거 알겠지? 기함수의 특징은 이런 거잖아. f에 마이너스 x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찍고 나온다 이런 의미잖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기함수라는 건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거랑 여기에 a를 집어넣은 게 그거의 부호가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f-x랑 fx의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함수는 얘들아 어떤 함수를 우함수라고 한다고 얘들아? y축 대칭 함수 이런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당연히 얘들아 여기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거랑 여기에 똑같이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f-x랑 fx가 같다라고 니네가 표현해 준 걸 우리는 바로 우함수라고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래서 기함수의 특징은 얘들아 홀수 차수로만 구성된 함수들을 모두 다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의 함수가 만약에 뭐 3x의 3승 플러스 5x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차수들이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함수들을 우리는 모두 다 기함수의 형태로 생겼다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좋고, 우함수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모든 함수들의 뭐 차수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상수도 우리는 짝수 차수로 본다. 모든 함수들이 모두 다 짝수 차수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럼 항상 걔는 우함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럼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니네 이런 것도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f의 x 플러스 a는 f의 마이너스 x 같은 함수. 얘들아 우리가 요 함수 같은 경우도 니네가 뭐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냐면, 얘들아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지금 딱 더하잖아? 그럼 상수만 남아. 얘랑 거의 비슷해. 얘들아 보면 야, 우함수가 얘랑 더하면 딱 0 나오지 않냐? 그래서 얘는 y축 대칭함수야. 그래서 x는 0에 대해서 대칭함수야. 야, 얘랑 딱, 그러니까 블랙라벨은 분명 이런 문제 나올 것 같아서 설명하는 건데, 야, 이 함수랑 지금 딱 같다고 되어 있는데 얘랑 더했는데 상수가 나와. 만약에 뭐가 나왔어? a가 나오잖아. 그럼 걔는 x는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함수야. 이 함수를 딱 보면서 니네가 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니네 만약에 이 함수 y는 뭐 이런 x-1의 제곱 플러스 5라는 어떤 이차함수가 있잖아. 이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까. 얘가 지금 x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1에 대해서 대칭함수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x 플러스 2의 f의 마이너스 x. 무슨 말인지 알아? 이 함수의 의미가 뭐냐면 얘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함수구나라고 니네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fx가 2차 함수일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와. fx가 2차 함수래.
그런데 이거를 만족한대. 그럼 니네 딱 보자마자 아, 이 새끼의 축방이 x는 1이구나라는 것까지 니네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요거까지 니네가 꼭 좀 기억해주면 좋고. 뭐 물론 이제 이 뒤에 가면 니네가 그 다음 대수에 가면 이런 것도 배우긴 하잖아. x 플러스 a는 fx다 이러면 얘는 주기함수다라는 사실. 똑같은 함수가 이어져서 계속 나오는 이런 형태의 함수일 거야. 알겠지? 뭐 이 정도까지 니네가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 뭐 빠진 내용이 있을까? 자, 함수의 정의를 잠깐 보면 뭐 정의역은 뭐 x 집합을 말하고 뭐 됐고 서로 같은 함수는 의미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1대1 함수에 대해서 아까 말했지. 게다가 이런 표현은 학교생들이 되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이 말 자체가 1대1 함수다라는 말이라는 건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주고 추가적으로 1대1 대응 함수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1대1 함수라는 말 기본적으로 깔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말 니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그래프,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니네가 아까 내가 말했지만 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얘들아. 뭐 이렇게 해놓고는 얘가 1대1 함수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 충분히 나와. 세로줄 거보면 된다고 말했지. 아, 가로줄 거보면 된다고. 세로줄은 함수를 의미하는 거, 가로줄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의미하는 거. 그런데 분명히 니네가 되게 많이 착각하는 거.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려. 얘들아, 얘 분명히 말했지만 아까 1대1 함수야. 하지만 1대1 대응 함수는 분명히 아니야. 왜냐면 가로줄 걷는데 다 한 군데서 만나긴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두 군데 이상에 여기가 비어 있어. 비어 있으면 1대1 함수야. 한 군데서 다 만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그거 꼭 정해. 항등함수 아까 말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y는 x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해. 근데 항등함수는 반드시 y는 x 함수만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정의역에 따라서 항등함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상수함수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y는 c라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해. 모두 다 똑같은데 정의된 함수. 하지만 이거 역시 정의역에 따라서 상수함수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알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게 학교생들이 낚아서 제일 많이 내는 내용이겠지. 그리고 나면 이제 합성함수로 들어가 볼게. 자 이제부터가 조금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거잖아. 그치?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랑 요 좀 이따 배울 역함수는 니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와 얘들아. 합성함수는 나중에 뒤에 가면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것도 배우고 합성함수를 막 적분하는 것도 배워. 역함수도 마찬가지야. 니네가 나중에 저기 뒤에 가면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것도 배우고 역함수를 막 적분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대학교 가서는 뭐 더더욱 삼각함수를 역함수하고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좀 완벽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얘들아, 말 그대로 합성함수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어떤 F라는 함수가 있고 어떤 G라는 함수가 있거든? 이거를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가자 이거야. 그냥 한 방에 가는 함수를 그냥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해.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두 개가 있거든? 이 두 개의 함수를 거쳐서 가도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데 이거를 그냥 한 방에 다이렉트로 가버리는 함수를 우리는 그냥 바로 합성함수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x라는 원소가 있다? 이 함수를 f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함수값은 fx가 돼버릴 테고 이 fx를 얘들아 g함수에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얘가 다시 정의역으로 바뀔 거 아니야. 이 정의역을 여기 함수에 집어넣는 거니까 g에다가 fx 이렇게 써주겠지. 아까 얘들아 이거 의미가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정의역이라는 함수를 f에 집어넣을 때 나오는 대응값인 거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x를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이게 이제 니네한테 특이하게 얘가 이 x라는 애를 f를 거쳐서 g를 거쳐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가는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특이하게 g.f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f를 거치고 g를 거치는데 쓰는 표현 방법은 거꾸로 씁니다. g.f 함수라고 해요. 이걸 조심하긴 해야 돼. 은근히 처음에 니네가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g.f x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 함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한 번에 쓴 함수고 이걸 g.f라고 하고 g.f에 x를 넣는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수학자들이 니네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요렇게 표현하면 요 x가 얘랑 가깝잖아. 그러니까 요 함수 가서 요 함수 간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니네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면 특이하긴 하지만 실제로 요 x가 여기 먼저 계산하고 여기 계산해라 이렇게. 니네 원래 수학이라는 게 가까이 붙어있는 놈부터 원래 계산하잖아. 그리고 먼 데로 가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데 이걸 계산할 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상 도트를 그냥 괄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g, f, x다라고 계산을 해.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이 도트라는 거는 표현법인 거고 모든 계산은 모두 다 괄호로 바꿔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함수를 g 도트 f 함수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는 그냥 도트를 괄호로 바꾸면 돼. 그래서 fx 계산하고 gx 계산한다 이런 말이겠지. 그러니까 보면 쑥쑥 들어가냐 자꾸.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f라는 함수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내가 g라고 한다라면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그냥 g 도트 f라고 표현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니네한테 g 도트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1일 때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보기 드문 표현법이고 이걸 계산할 때는 도트를 뭐로 바꾸라고 얘들아? 한 괄호로만 바꾸면 끝나 이렇게. 그럼 계산하라고 하면 얘들아 F1부터 계산하라고 할게. F1부터 계산하는 거 당연히 니네 1에 바로 붙어있는 부터 계산할 거 아니야. 1이 F라는 함수를 타고 가면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래서 얘가 결국 G1이 되는 거고 G라는 함수 1이라는 애가 정의역이 1일 때 G라는 함수에 대입하래. G라는 함수에 1을 대입하면 어디로 가? 2.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이런 말인 거지. 이걸 한 번에 보면 결국 얘들아 봐봐. G도트 F란 정의역이 이렇게 줄을 따라서 가니까 1로 온다 이런 의미잖아. 이게 한 번에 1로 가면 이렇게 따라서 1로 오는 거잖아. 그걸 걔를 그냥 2라고 한다고 니네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얘가 이 뒤에 만약에 여기에 또 1, 2, 3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함수를 뭐 H 함수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 번에 오는 함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들아 니네가 실제로는 F를 거쳐서 G를 거쳐서 H로 오는 거잖아. 근데 쓸 때는 반대로 쓴다고. 그래서 얘를 H 도트, G 도트, F 함수라고 말할 거야. 그리고 이때 뭐 2를 구해라 이렇게 니네가 문제가 나오면 이 함수에다가 정의역이 2일 때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우린 도트를 뭐로 바꾸라고? 괄호. 도트를 뭐로 바꾸라고? 괄호로 바꾸기만 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도트의 의미는 그냥 괄호의 의미야. 그래서 풀어달라고 하면 F2부터 풀면 돼. F2 풀면 1로 갈 거고 얘가 1로 갈 거고 얘가 1로 오는 거니까 이거의 결과는 결국 1이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그래서 이 함수,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니네가 좀 생각을 해줄게. F 도트 G1이라는 함수란 거야. G 도트 F1이라는 함수는 완전히 다른 함수야. 왜 다른 함수냐면 얘들아 니네 이 의미가 얘들아 여기도 쓰여있듯이 얘들아 우린 이 함수를 G 도트 F 함수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F 도트 G 함수는 뭐냐면 그러니까 F 도트 G 함수는 뭐냐면 G 함수를 먼저 거치고 나서 F 함수를 가라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 잘 봐. 여기다가 내가 그냥 이렇게 써볼까? 여기를 바꿀게. 여기를 내가 F 함수로 바꿔볼게. 우리 F 함수가 뭐라고 했어? 1이 1한테 갔지? 2가 3한테 갔지? 3이 2한테 갔잖아. 그치? 똑같이 써보자 이렇게. 그럼 내가 니네한테 F 도트 G 함수랑 G 도트 F 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G 도트 F 함수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F 도트 G 함수 아니겠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F 도트 G 함수겠지. 그럼 니네 F 도트 G1과 G 도트 F1을 한번 확인해 보면 F 도트 G1이라는 건 이게 F 도트 G1인 거잖아. 그럼 1이 어디에서 끝났어? 3에서 끝났지. 그래서 얘는 결과가 얼마겠어? 3일 수밖에 없겠지. G 도트 F 함수가 아니라 이게 G 도트 F 함수잖아. G 도트 F 함수에 1을 집어넣으면 1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2에서 끝나지. 이거의 결과는 얼마이다? 2가 돼버려. 그래서 F 도트 G랑 G 도트 F는 일반적으로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합성함수에서 G 도트 F랑 F 도트 G랑 G 도트 F는 교환 법칙이 일단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내가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그리고 이게 꼭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잘 봐봐. fx가 x제곱이고 그냥 gx가 2x라고도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니네한테 f.gx를 구하라는 문제랑 g.fx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위에 거부터 풀어보면 얘들아,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냥 도트는 괄호로만 바꾸면 돼. 도트는 괄호로만 바꾸면 돼. 그럼 니네한테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f.gx가 얼마이더라? 2x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f라는 함수에 2x를 대입하라는 거잖아. f라는 함수에 2x를 대입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는 얼마나 나와야 돼? 4x제곱이 나와버리겠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볼게. 얘는 g의 fx니까 fx 얼마이다? x제곱인 거잖아. 그럼 이번에는 g라는 함수에다 x제곱 대입하라는 거잖아. g라는 함수에 x제곱 대입하니까 뭐 나와야 돼? 2x제곱 나와버리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f.g랑 g.f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의 순서를 니네가 반드시 잘 생각을 해줘야 돼. f.g랑 g.f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하나만 더 해볼까? 자, hx가 뭐? x 플러스 1이라고. 자, f.g.h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이걸 먼저 계산하느냐, f.g.h 이걸 먼저 계산하냐. 이걸 우린 결합법칙이라고 하거든. 알지? 결합법칙. 괄호 이쪽에 붙이냐 이쪽에 붙이냐. 그거 니네 뭐 언제 배우냐? 뭐 5 더하기 3에다가 뭐 빼기 2가 있을 때 이걸 먼저 계산하느냐 아니면 이걸 먼저 계산하느냐를 우리 결합법칙이라고 말하잖아. 그지? 근데 합성함수가 일반적으로 결합법칙은 성립해. 무슨 말이냐면 이걸 먼저 계산하고 이걸 계산하는, 이걸 먼저 계산하고 이걸 계산하느냐, 이걸 계산하고 이걸 계산하느냐는 의미가 없어. 순서가 FGH면 아무거나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랑은 달라. H랑 무조건 결과가 다릅니다. 순서만 만족하잖아? 그럼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자,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한번 해보면서 내가 보여줄게. 얘들아, 요 함수부터 한번 구해볼래? f.g 함수부터 한번 구해볼래? f.g 함수는 뭐야? fgx인 거잖아. 그지? fgx니까 gx 함수가 이거니까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 4x제곱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함수가 지금 4x제곱인 거야. 4x제곱이라는 함수에 뭘 집어넣으라는 거야? h를 때려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hx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내가 이거 먼저 풀어준 거야. 그리고 나서 h함수 여기다 때려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실제로. 그럼 뭐가 나오냐면 얘는 4에 hx가 얼마인데 얘들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 요거는 이거 먼저 계산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g.h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 g.h라는 건 얘들아 ghx니까 g에다가 hx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얘들아? x 플러스 1인 거고. 집어넣으니까 2의 x 플러스 1 맞냐 여기까지? 이 함수를 fx에다 때려 집어넣으라는 거 아니야? 근데 fx 함수가 뭐야? x제곱이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여기다가 2의 x 플러스 1에다가 이거를 제곱해달라는 말과 똑같은 말 맞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니? 4의 x 플러스 1의 제곱 나오는 거 맞지? 결과는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합성함수는 일단 순서만 맞으면 돼. FGH냐 그것만 맞으면 돼. 이 순서만 안 바뀌면 뭐를 계산하든가 니네가 편한 대로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줘. 됐지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는 뭐 모든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 자, 니네가 추가적으로 좀 더 하나 더 해야 될 내용이 있어. 일단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 합성함수에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자, 이거는 진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니까 좀 완벽하게 기억해놔. 일단 먼저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 꽤 잘 나오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니한테 어떤 함수가 그래?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내가 이 함수를 y는 이 함수를 내가 y는 fx, 이 함수를 내가 y는 gx라는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니네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들아,
f gx 함수도 그려보려야 되고 그러니까 다 해볼게. 연습하는 거니까. 이 함수들을 니네가 모두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자, 정상적인 풀이 방법 먼저 한번 보여는 줄게, 얘들아. 정상적인 풀이 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문제를 잠깐 보면. 그래서 정상적인 풀이 방법으로 풀면 안 되고 좀 머리를 써서 그래프를 그냥 기하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정상적인 풀이 방법 먼저 한번 보여줘 볼게, 내가 니네한테 FGX를 그리라고 한번 해볼게. 그건 잘 봐, 지금. FG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GFX로 그릴까? GFX로 그려보자. 그게 좀 얘네 처음에 받아들이기 편할 것 같아. 자, 이 그래프를 내가 한번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래 정상적인 풀이 방법, 근데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합성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직선일 때만 가능해. 만약 곡선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곡선은 니네가 인간의 두뇌로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직선일 때만 지금 내가 그리는 방법을 가능하고 곡선일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인 풀이 방법입니다. 일단 잘 봐. 니네가 이 함수를 그리라고 했어. 근데 이 함수의 특징이 뭔지 보면 얘들아, 요 gx라는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 정확하게 보면 gx라는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무슨 함수야? y는 3x 함수 맞지? 근데 x가 1과 4 사이에 있을 때는 무슨 함수냐면 이 함수잖아, 이 함수. 기울기 얼마? x값의 시간 3분의 1 x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분의 2 나오는 거 맞아?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럼 내가 이제 니한테 요 함수도 써놓고 할까? 요 함수의 이름은 y는 당연히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래프일 겁니다. 자, 잘 봐. 내가 니네한테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3분의 2가 아니라 얼마야? 8이요. 자, 잘 봐.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 gx의 함수는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가 틀리지 않냐? 야, 이 gx의 의미가 뭐야? 니네가 gx의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잖아. 이 의미가 뭐냐면 gx라는 함수는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 정의역 이거일 땐 이 함수고 정의역 이거일 땐 이 함수야. 완전히 다른 함수라고 지금.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생각할 때 지금 이 gx 함수의 정의역은 얘 아니야? 이거에 따라서 이거의 값에 따라서 이 함수가 바뀐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줘야겠지. fx가 만약에 0 이상 1 미만일 때는 이 함수를 쫓아가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줘야 돼? 3fx를 쫓아가 줘야 돼. 이해한 거 맞지? 그러니까 분명히 정의역의 범위가 요거일 때는 요 함수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만약에 정의역의 범위가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어떤 함수를 따라가줘야 돼? 이 함수를 따라가줘야 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fx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돼버릴 거라고. 내가 말하는 거 이해하고 있는 거지 지금? 좀 더 어렵게 가볼까 그냥?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자. 좀 어렵게 가자. 자, 그럼 여기서도 얘들아 봐봐. fx 함수를 좀 어렵게 가고 나서 나눠서 쓸게. x의 범위가 0 이상 2 미만일 때는 이 함수잖아, 그지? 얼마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래프 맞지? fx 함수가. 그 다음에 x가 2 이상 4 미만일 때는 이 함수잖아, 그지? 이 함수 이름 뭐야? 2x 마이너스 2집은 0 나와야 되니까 4 이렇게 생겨. 따라온 거 맞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니네한테 이제 내가 이 함수 그리라고 했잖아. 근데 니네 이거 보고 이 함수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왜냐면 fx가 0 이상 1 미만일 때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데 그걸 니네가 파악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다시 바꿔줘야 돼. fx가 0 이상 1 미만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아,
fx가 0 이상 1 미만인 상황이 fx가 0 이상 1 미만인 상황이 fx가 0 이상 1 미만인 상황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아니냐 지금? 그러면 이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0 이상 1 미만인 상황이잖아 fx 그래프가. 잘 이해하려고 해봐. 잘 들어봐. 그러니까 니네 이거를 fx가 0 이상 1 미만인 부분에 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거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걸 이렇게 바꾸겠지. 뭐야?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답은 1부터 3까지예요라고 말하겠지 그냥. 맞잖아 얘들아. fx가 0 이상 1 미만인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답이 1부터 3 사이로 말하는 게 정상 아니냐 니한테? 그런 1 아니지 않나요? 아, 1 아니네. 더 밑으로. 아이, 잘하지. 아이씨. 어쨌든, 요 정도 오니까, 그지? 1이 아니겠구나. 반이 아니지. 얼마야, 그럼 여기가? 2분의 3 이상? 얼마야? 4등분한 걸 거 아니야? 1이니까, 여기가 4등분한 거니까, 여기가 1일 때니까, 여기 얼마야? 2분의 3 맞냐? 2분의 3이겠지? 2분의 3 이상, 뭐, 2분의 5 미만, 이게 답이겠지.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2분의 3 이상, 2분의 5 이하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얘가 원래 정확하게 말 이건데 근데 잘 봐봐. 문제점이 뭐냐면 이쪽이랑 함수가 다르지 않냐? 이해했어 지금?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나눠서 써줘야 돼. x가 만약에 이거의 정답은 x가 일단 원래는 저건데 그냥 2분의 3 이상 2 미만일 때랑 x가 2 이상 2분의 5 미만일 때랑 함수가 다르지 않아? fx 함수가? 요때랑 fx 함수가 다르잖아. 왜냐면 니네가 이걸 구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다 있으면 이렇게 써야겠지. 자, g, f, x를 뭐라고 써줄 거냐. 잘 봐. x가 2분의 3 이상 2 미만일 때는 이 fx가 뭐인 상황이야? 이 상황인 거지. 이 상황.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대입해줘야 돼? 이 그래프를 대입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 그래프 이름이 이거잖아. 거기에 3을 곱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런데 x가 2 이상 2분의 5 미만일 때는 fx가 지금 이 상황인 거지. 이 상황이면 이 그래프인 거잖아. 이 그래프를 여기다 써줘야 된다고 지금. x의 범위에 따라서 fx가 바뀌잖아 지금. x가 이거일 때는 이 fx는 분명히 얘일 거라고. 그러니까 3 대입해주니까 얼마 나와 얘들아?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3 곱해주는 거니까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얘도 마찬가지야. 잘 봐. fx가 1부터 4까지면 여기가 이제 1인 거고 그지? 여기가 4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fx가 이거일 수도 있고 또 이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또 나눠야겠지. 어떻게 나눌까? 그냥 바로 쓸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0 이상, x가 0 이상 어디까지? 2분의 3 미만까지는 이 fx가 어떤 fx로 따라가야 돼? 이 fx로 따라가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켜줘야 되지. 얼마야? 3분의 1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3분의 8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x 그래프 이 그래프잖아. x의 범위가 2분의 뭐 이상? 2분의 5 이상 4 이하라고 쓸까? 4 이하일 때는 이 fx의 범위가 이 그래프를 따라가 줘야 돼.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얘잖아.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 돼. 그래서 3분의 1에 2x-4 플러스 3분의 8이라고 써줘야 우리는 g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림으로 뭐 나타내보면 한번 나타내볼게. 이 그래프를 내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볼게. 그럼 잘 봐. 어떻게 나타냈느냐? 차근차근 가보자. 얘부터 가보자. 얘 그래프 어디가? 0부터 2분의 3까지는 기울기 얼마이더라? 마이너스 3분의 2냐? 감소함수지.
그 다음에 y절편 얼마야? 다 계산 해놓고 하는 거야. y절편 얼마냐 그냥? 3분의 4에다가 3분의 12니까 4냐? 4 맞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겠지 지금.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뭐 2분의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3 집으면 1에다가 지금 여기가 4였고 그지? 여기가 3. 이렇게까지 내려오지 않겠어 지금? 이해한 거 맞지?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는 얘로 가면 되지. 이 그래프 그려보자. 무슨 함수야? 또 감소함수네. 그지? 아까 전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는데 아까 전에는 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는데 이번엔 좀 더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 맞지? 기울기 마이너스 6짜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6짜리니까 좀 더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내려와? 2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잖아. 2까지 내려오는데 0까지 내려와 버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거겠지. 내 말 따라오고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얘들아 2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가 2고 2분의 5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2분의 5 기울기 또 6짜리잖아. 기울기 6짜리 2분의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2분의 5 집어넣으면 3 나오냐? 여기까지 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겠지. 그 다음 기울기 3분의 2잖아. 아마 여기서 시작할 거고 4 집어넣으면 아마 4 나올 거야.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를 니네가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야. 그래 놓고 막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 그래프가 뭐 Y축과 X축에 뭐 둘러싸이는 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 니네가 막 이거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라고. 실제로. 무슨 말인지 했지?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머리를 써서 그냥 한 번에 그려볼게. 한 번에. 자, 한 번에 니네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 한 번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 잘 봐. 한 번만 이해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 요거 했으니까 요거 먼저 그려볼게. 니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니네한테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잖아. 그럼 먼저 얘가 정의역이고 이제 얘가 치역인 거잖아. 그지? 그럼 요 그래프가 이제 정의역의 의미를 받아들일 건데 이 그래프가 0부터 2까지가 지금 뭐 2부터 4까지 이렇게 뭐 지금 나눠져 있고 여기는 얼마야 지금? 1인 이런 상황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 잘 들어봐. 먼저 얘가 정의역이지. 그지? 그럼 얘가 0부터 2까지 일단 2라고 잘라 놓으면 요 그래프로 먼저 잘라놔. 요 2잖아? 2로 똑같이 이렇게 딱 잘라놔봐. 그럼 얘가 처음에 0부터 2까지 갈 때 이거의 y의 값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 4에서 0으로 오지 않아? 자, 니네 처음에 0부터 2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할게. 요 x에다 0부터 2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fx는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 4에서 0으로 바뀌고 있지. 그럼 나는 이 g라는 함수를 4에서 0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가지. 이런 모양이지. 이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돼 그냥. 처음에 보면 잘 이해 안 갈 거야. 4번이나 할 거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 자, 두 번째. 자, 이제 얘가 이제 2부터 4까지 그릴 거 아니야. 이제 2부터 4까지. 그럼 얘가 봐봐. 2부터 4까지는 요 x에다 2부터 4까지가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요거는 처음에 fx의 변화를 잘 보면서 그리면 되는 거니까 x가 2부터 4로 변할 때 fx는 어떻게 변해? 0에서 4로 바뀌잖아. 그럼 얘가 0에서 4로 바뀌는 거지. 그럼 gx의 함수를 0에서부터 4로 간다는 소리는 0에서부터 4로 간다는 소리 이렇게 가지. 이 모양을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그럼 아까 그래프랑 똑같이 나와. 모양이. 비율도 똑같이 가면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봐. 내가 아까 여기서 이 그래프 이렇게 따라왔지. 내가 좀 너무 대충 그렸는데 이렇게 따라왔지. 길고 짧았지. 그럼 여기도 길고 짧게 내려오면 돼. 3배, 1배지. 그러니까 3대 1이지. 그럼 여기도 3대 1이 알겠어? 3대 1.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될 거야. 내가 여기서 1로 갔잖아. 1대 3배로 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4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인 거야? 2분의 5 이렇게 돼버린다. 자, 또 해볼게. 잘 봐. 이번에는 이 그래프 그려볼게. 자, 4번 할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 시간 줄이는 문제야. 자, 두 번째 봐봐. 이 그래프를 그릴 거든 내가 이 그래프를.
그럼 먼저 요 gx에 맞춰서 나눠. gx가 1까지랑 4까지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1까지랑 4까지가 다르다 이렇게 먼저 나눠. 아까 여기서는 0과 2랑 2랑 4로 나눴었지? 이번에는 여기서 gx 함수를 보고 나눠. 0부터 1까지랑 1부터 4까지가 다른 함수니까. 그럼 잘 봐. x가 0부터 1까지 갈 때 0에서 3으로 갔지. 0에서 3으로 갔지? 그러면 얘가 지금 0에서 3으로 간 거야. 그럼 fx 함수에서 0에서 3으로 가봐. 어떻게 생겼어? 0에서 3으로 갔지. 여기가 3일 거 아니야? 0에서 3으로 갔지. 요 그래프를 여기다가 다 그려. 이만큼 이렇게 갔잖아. 이 움직임을 여기 안에다 다 그려. 이렇게 왔잖아.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잘 봐. 2대 1이지. 그럼 여기의 비율도 2대 1인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였겠어? 3분의 2였겠지. 2대 1이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그래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그 다음 잘 봐. x가 1에서 4로 가지. x가 1에서 4로 가면 gx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 3에서 4로 가지 않냐? 3에서 4로. 그러면 얘가 3에서 4로 간다는 건 여기가 3에서 4로 가니까 이 그래프지. 이 그래프를 그냥 여기 끝까지 비율로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또 해보자. 또 해봅니다. 자, 또 해볼게. 네 번 할 거니까 이해하려고 해봐. 자, 봐봐. 이번에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또 그릴게. 선생님, 전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하는 사람 이렇게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는 데라. 이거 못 풀면 안 된다. 이거 풀 수 있어야 돼.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직선일 때만 가능해.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곡선일 때 니네가 생각할 수가 없어. 머릿속에 니네가 그 그래프가 어떻게 갈지 몰라. 곡선은. 움직임이 틀려서. 자, 얘 갑니다. 먼저 얘부터 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지금 0, 2, 4. 그러니까 0과 2랑 4가 그래프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0과 2랑 4가 그래프가 틀리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잘 봐. 0과 2로 가지. 0과 2. 0과 2로 x가 0과 2로 갔을 때 fx는 어떻게 움직여? 4에서 0으로 움직이지. 4에서 0으로 움직이고 있지. 그러면 얘를 그릴 거잖아. 이제 4에서 0으로 움직이게 그려. 4에서 0으로 이렇게 움직였지. 똑같아. 이렇게 움직이면 돼. 이해했니 내 말? 자, 또 2에서 4로 가지. 자, 얘 2에서 4로 간다. 2에서 4로. 얘 2에서 4로 가면 얘는 어떻게 가? 0에서 4로 가지. 0에서 4. 그럼 이 함수를 0에서 4로 가는 거로 그리라고. 이렇게 가지. 여기다 그냥 그대로 끝.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일 거야. 어쨌든 V 그래프. 이 V 그래프는 외워놔도 돼. 이 V가 한 번 되잖아? 그럼 그게 그냥 2번으로 바뀌어. 3번 합성시키잖아? 또 바뀌어. 이렇게 6개로. 2개씩 늘어난다. 그치? 외워놔도 상관없어. 너무 많이 나오는 그래프라서. 이렇게 그리면 돼. 끝. 자, 한번 또 그려보자. 자, GGX를 그릴게.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 0과 1, 1과 4로 나눠진다고 했잖아. 그럼 0과 1, 1과 4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 얘가 0에서 1로 바뀔 때 봐봐. 얘가 0에서 1로 바뀔 때 얘는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 0에서 3으로 바뀌지. 얘 0에서 3으로 바뀌는 거 맞지? 얘 0에서 3으로 바뀌면 이 그래프가 0에서 3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얘가 0에서 3. 0에서 3으로 바뀌면 한 요 정도잖아. 요만큼을 그리라고. 이만큼을. 어디다가? 여기 사이에 다 그려야 돼. 그러면 여기도 봐봐. 이렇게 바뀌었잖아. 0에서 3으로 바뀌면 여기 꺾인 점이 몇 대 몇이야? 1대 3이잖아. 꺾인 이 점이 몇이었겠어? 3분의 1이었을 거라고 내가 말하는 거. 비율을 그대로 옮기면 돼. 그리고 얘가 끝까지 못 올라갔지? 끝까지 아직 못 올라간 상태야. 여기가 4야. 4까지 못 올라갔다. 4까지 못 올라갔어. 알겠어? 여기서 끝났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주면 돼. 1에서 4로 바뀌지? 얘 봐봐. 얘가 1에서 4로 바뀌지? 얘가 1에서 4로 바뀔 때는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 얘가 1에서 4로, 얘가 1에서 4로 바뀔 때는 3에서 4로 바뀌는 거잖아. 3에서 4로. 그럼 다시 이제 얘가 3에서 4로 바뀌지? 그럼 얘가 3에서 4로 바뀌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얘가 3에서 4로 바뀌는 거 아까 전에 여기서 이어지겠지? 원래 요만큼만 그리면 되는데 멀잖아. 또 이렇게 그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이게 GGX 그래프. 이거를 니네가 많이 연습해야 돼.
그래서 제발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학교 기출지에 되게 많이 나오는 추세야, 진짜로. 그렇게 해놓고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이거를 맨날 이렇게 풀고 있을 수는 없어, 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외워서 푸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면 돼. 먼저 x의 변화량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따지고 그 다음 얘로 변한다. 처음 변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집에 가서 꼭 한두 개 그려서 연습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추세, 이 합성함수 문제가 뭐가 되게 많이 나오냐면 요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니네 합성함수가 특이한 게 뭐냐면 얘들아, 예, F.F를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 여기 1, 2, 3 있다고 하면 그래요. 여기도 1, 2, 3 있다고 하면 이렇게. 여기도 1, 2, 3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게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가 있어. 이게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자, 무슨 말인지 잘 들어요. 이것도 합성함수의 합성함수랑 이제 그지? 그 항등함수의 관계 알겠지? 합성함수와 항등함수의 관계, 항등함수. 야, 두 번 합성을 시켰는데, 나 여기서 중요한 건 FF라는 거야. 똑같은 함수를 두 번 합성시켰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가 있어. 그게 어떨 때냐면, 당연히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건 당연히 두 번 합성시켜도 자기 자신이 나오지 않겠냐?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 이거는, 그지? 이건 뭐 그냥 기본이라서 설명도 안 하는데, 또 두 번째로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얘가 V자로 가도 돼. 그럼 잘 봐. 여기도 V자로 가야겠지. 왜냐면 똑같은 함수니까. FF라는 함수는 얘들아, 여기가 V자로 갔으면 여기 당연히 V자로 가야지. 똑같은 함수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지, 그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그러면 FF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맞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맞지? 어떨 때 되냐면 서로 V자 역할을 할 때 돼.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이 함수가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이 F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F가 자기 자신일 땐 너무 당연하게 되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건 뭐 내가 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이 짝대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근데 추가적으로 X자가 되기만 하면 돼. 그럼 잘 봐봐. 이 세 개의 함수 중에 X자가 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X자가 되려면 두 개가 필요하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나올 수 있겠어, 여기서? 세 개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해했니? 왜 세 개가 더 나올 수 있는지 알지? 헷갈리면 자기한테 가는 놈이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그래야 나머지가 X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일 거 아니야. 나머지 X자로 갔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니? 추가로 그럼 좀만 더 응용해보면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또 될 수 있는 게,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 이건 당연히 한 개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냥 고민할 것도 없잖아. 야, 얘가 항등함수면 진짜 뭐 두 번 합성해도 네 번 합성은 당연히 항등함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네 개잖아.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일단 두 개씩 짝지어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어? 사씨를 먼저 끄집어내봐. 사씨를 먼저 끄집어내. 그러면 여기서 얘네 둘을 니네가 만약에 끄집어냈다고 하면 얘네 둘은 무조건 V자로 가야 되는 애들이지.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무조건 뭐야? 자기 자신한테 가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맞잖아. 그래도 항등함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찾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것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벌써 찾아놨잖아,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되지. 이게 몇 개겠어, 얘들아? 사씨 2가지 아니겠어? 내 말 따라오고 있는 거 맞지? 사씨 2가지 맞지? 또 뭐도 되겠냐? 이거도 되지 않겠냐, 이거도? 이해했어? 이거는 뭐겠어? 사씨 2에다가 뭐하고? 2씨 2 한 다음에 뭐 해야 돼? 2팩분의 1 해야지. 왜 2팩분의 1 해야 되는지 알지? 조나누기 문제잖아. 이게 지금 순열과 조합이 니네가 앞단원으로 빠졌기 때문에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달라고.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했어? 자, 그냥 추가적으로 이게 모의고사에 한번 출제되는 바람에 학교에서 되게 많이 나와.
세 번 합성시켜서 자기 자신한테 갈 수 있어. 세 번 합성시켜서. 일단 이것도 내가 모양을 알려줄게. 세 번 합성시키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당연히 이거는 뭐 내가 고민할 것도 없이 된다는 건 알겠지, 그지? 뭐도 되냐면 이것도 돼. 이렇게 되면 돼. 특이하게 두 번 한번.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보여줄게. 이거 항등함수 되지? 잘 봐. 1이 시작해서 결국 어디한테 갔어? 얘가 3한테 왔다가 1한테 왔다가 3한테 왔지. 뭐지? 야, 1이 2한테 왔지, 미안. 1이 2한테 와서 2가 3한테 왔고 결국 1이 왔지. 요 모양도 돼. 그러니까 세 번 합성시킬 땐 이거야. 두 번 합성시킬 땐 아까 뭐였다고? 이거랑 이거. 세 번 합성시킬 때는 이 모양. 이 모양이 자기 자신한테 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요거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 똑같이 한번 해볼까? 그럼 얘들아 이것도 어떻게 되면 되겠어? 요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4개일 때는 간단하지. 어떻게 되면 되더라? 뭐 하면 되겠어? 만약에 세 번 합성시켜서 자기 자신이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니까. 그럼 당연히 f가 항등함수인 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해결됐지.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나와도 돼. 세 개끼리 딱 한 세트가 묶여지면 돼. 세 개끼리. 이해했어? 세 쌍이 무조건 얘 이렇게 세 쌍이 한 세트로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묶여지기만 하면 돼. 이해했니 내가 하는 말? 그럼 몇 개 되겠어 이거는? 어차피 4개니까 이렇게 4개니까 얘가 결정하는 것만 따라가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몇 개야? 어차피 4개 추가적으로 더 나오겠지. 왜냐면 얘가 얘한테 갖다 치고 얘가 얘한테 갖다 치고 얘한테 갖다 나머지는 그 모양대로 가면 될 거야.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얘한테 갖다 치면 이거 이렇게 되겠지 모양이.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이 모양이면 된다고. 요거까지 꼭 좀 기억해 놓으라고. 그래서 요 문제들도 요즘에 되게 많이 이거 합성함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요 두 가지 내용은 꼭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프 그리는 거랑 합성함수랑 항등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역함수 내용인데 잠깐 쉬었다 하자. 역함수는 자, 역함수는 또 뭐냐 이제. 자, 이제 마지막 역함수에 관련된 이제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 역함수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x가 우리가 뭐 1, 2, 3이 또 있고, 그지? y에 뭐 공역이 뭐 1, 2, 3이 또 있다라고 하면 얘가 뭐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고 뭐 얘가 이렇게 온 함수를 우리가 이 함수를 f라는 함수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반대로 가는 함수 있잖아, 그지? 얘를 우리는 그냥 f 인버스 함수다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냥 이렇게 가는 함수. 그러니까 이 뭐 이런 함수가 있고 이런 함수가 있는데 그냥 이 함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뭐 그냥 g라는 함수라고 했는데 그게 반대로 간다는 함수로 그냥 f 인버스 x다라고 그냥 읽는 것뿐이야,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f1의 값이 2인 거면 요렇게 가는 함수니까 이제 얘가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고 얘가 치역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얘들아, 역함수는 일단 무조건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논할 수 있어. 왜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역함수를 논할 수 있냐라면 니네 만약에 얘가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라 그냥 1대1 함수다라고 보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얘가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되는 경우는 불가능한 게지. 그리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고 쳐볼래? 그럼 이것도 지금 봐봐. 얘가 정의역으로 바뀌는 건데 이 모든 애들이 다 한 번씩 나가야 되는데 얘가 2번 나가버렸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역함수는 언제만 논할 수 있냐면 1대1 대응함수일 때만 논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과 1대1 대응함수가 같다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야. 그러니까 역함수 존재한다라는 말과 얘랑 그냥 완전 동의어야. 1대1 대응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함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그냥 완전 동의어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니네가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함수일 때만 우리가 역함수를 논할 수 있고
그래서 F1이 2인 거고, 그지? 그럼 거꾸로 얘들아, F 인버스 2는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FA가 만약 B면 우리가 얘랑 자리를 바꿀 수 있거든? 얘랑 자리를 바꿀 수 있는데 얘랑 자리를 바꾸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 F 인버스로 바뀌어. 그래서 F 인버스 B는 A다라는 성질을 되게 많이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얘들아 봐봐. 내가 여기다가 F 인버스 함수를 한번 더 그려볼까 이렇게? 그럼 지금 1이 3한테 갔잖아. 그치? 1이 3한테 갔고 2가 1한테 갔잖아. 2가 1한테 갔고 3이 누구한테 갔어? 2한테 갔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함수를 아까 전에 뭐라고 쓴다고 했냐면 F 인버스 도트 F다라고 쓴다고 했거든?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배웠지? 근데 이 F 인버스 도트 F 함수는 항상 뭐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F 인버스 도트 F 함수는 항상 항등함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잘 봐. 1이 결국 당연히 1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 왜냐면 얘가 얘한테 왔다가 다시 얘가 얘한테 가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얘들아 F 도트 F 인버스 역시 얘도 항등함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거는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주고. 그래서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이거고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특이하게 아까 전에 내가 F 도트 G랑 G 도트 F는 원래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역함수 관계일 때 F 도트 F 인버스와 F 인버스 도트 F는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둘 다 자기 자신인 항등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성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역함수는 일반적으로 얘들아 x랑 y의 값이 바뀌는 거잖아. 니네 쉽게 말해봐. 얘를 다시 일로 한번 데리고 와보면 f1이 2고 g2가 1이다라고 하면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얘랑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이런 의미잖아. 얘가 보면 지금 이 값을 집어넣을 때 얘가 나오고 이 값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y라고 하면 gy가 x다라고 한다는 자체가 얘랑 서로 역함수 관계거든. 그럼 f 도트 g랑 g 도트 f는 성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잖아.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얘가 지금 보면 이 g함수랑 f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x랑 y의 자리가 바뀐 느낌 아니야? 우리가 x랑 y의 자리를 바꾼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뭐라고 배웠어 얘들아? y는 x 대칭 함수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y는 x 대칭 함수가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역함수는 또 뭐랑도 같은 말이냐면 y는 x 대칭 함수랑 관계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역함수는 같은 말이 좀 많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함수라는 말이고 1대1 대응함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y는 x 대칭이 가능하다는 말이고 y는 x 대칭 함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역함수 관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f 인버스 x 함수는 무조건 y는 x 대칭 관계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니네가 시험 문제에 또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잘 봐봐. 내가 아까 전에 얘들아 이 fx라는 함수가 만약 연속함수다라고 먼저 가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연속함수일 때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fx 함수가 만약에 연속함수다라는 말이 되는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그럼 1대1 대응함수다라는 소리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함수다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1대1 대응함수가 만약에 연속함수라는 소리는 이 함수가 뭐 아니면 뭐일 수밖에 없어?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fx가 연속함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함수가 존재했다는 거는 이 함수가 무조건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얘들아 fx라는 함수가 연속함수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얘가 증가함수 아니면 뭐 이렇게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이 y는 fx가 만약에 먼저 증가함수일 때로 한번 가보자. 얘가 만약에 증가함수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접근하잖아. fx가 만약에 증가함수다라는 문제로 가정하고 접근을 한다면 이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어디 위에서 생길 수밖에 없냐면 y는 x 위에서 생길 수밖에 없어. 무조건. 왜냐면 얘들아 fx가 증가함수다라는 소리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y는 x에서 대칭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데칼코마니 많이 배워봤잖아. 이렇게 접었다 피는 거잖아. 그럼 이 함수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어디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얘들아? y는 x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y는 fx라는 함수가 증가함수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 f 인버스 x와의 교점을 구하라는 소리는 그냥 y는 fx랑 y는 x랑의 교점을 구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fx가 y는 fx가 감소함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감소함수다. 감소함수일 때 얘랑 얘랑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잖아. 얘랑 얘랑 교점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y는 x 위에서 나오는 건 맞긴 해. y는 x 위에서 나오는 게 맞긴 한데 꼭 y는 x 위에서만 나올 필요는 없어. 자, 아까 전에 내가 이 함수가 증가함수일 때는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y는 x 위에서밖에 못 나오거든. 하지만 이 함수가 감소함수일 때는 이 함수랑 y는 f 인버스 x와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얘들아 꼭 y는 x 위에서 나올 필요는 없어. 근데 y는 x 위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맞긴 해. 그러니까 감소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감소함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y는 x에서 대칭함수잖아. 그럼 얘가 y는 x에서 대칭하면 얘를 이렇게 대칭하라고 그리라고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냐고 내가 말하는 건. 데칼코마니 해보면 그지.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런 감소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y는 x 위에서 무조건 나오는 건 맞아. 알겠어? 여기 위에서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 위에서만 나오는 거고 얘는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야. 증가함수일 때는 여기에서만. 얘가 감소함수일 때는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야. 알겠어? 왜?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어. 어디서? 여기랑 여기 위에서 나올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 잘 봐. 여기랑 여기 위에서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이 점과 이 점을 이으잖아? 그럼 결국 이 새끼의 기울기는 무조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인 위에서밖에 못 나옵니다. 얘랑 얘랑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도 한데 니네가 이 점의 좌표를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잖아. 그럼 이거의 역함수의 교점은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베타, 무조건 알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의 기울기는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기울기 무조건 얼마야? 마이너스 1밖에 못 나오는 거야. 이해했니?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나서 내가 아까 전에 얘는 무조건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y는 x 위를 지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뭐 5,5다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니는 이 직선의 방식도 무조건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야?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5 플러스 5를 지나가는 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내가 하는 말?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하면 만약에 이 fx가 이것도 은근히 학교 시험에 모의고사에서 이거 한번 출제됐던 내용인데 만약에 얘들아 얘랑 얘랑의 교점이 만약 얘랑 얘랑 교점이 짝수게 나왔다고 하잖아. 그러면 알아서 증가함수를 니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감소함수잖아. 그럼 얘랑 얘랑의 교점이 무조건 홀수계밖에 못 나와. 왜? y는 x 위에서 만나고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만날 수밖에 없어. 여기서 만난다는 건 무조건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짝수계가 나올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얘들아 증가함수일 때는 그럼 무조건 짝수계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짝수계 나온다고 하면 증가함수인 거 알겠어? 홀수계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얘일 필요는 없다고. 왜냐하면 증가함수일 때 얘들아 홀수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생겼으면 홀수계 나올 수는 있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런데 얘가 짝수계다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얘는 그냥 알아서 증가함수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아 니네한테 fx랑 f 인버스 x가 교점이 두 개래. 그러면 그거는 고민할 것도 없이 한 점의 좌표는 알파, 알파, 나머지 한 점의 좌표는 뭐야? 베타, 베타라는 거야. 이해했니? 내가 하는 말? 근데 만약에 얘랑 얘랑 교점이 세 개래, 그지?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증가함수 쓸 때는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이렇게 나오겠지만 감소함수일 때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알파, 알파, 베타, 그러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인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어야 되면서 베타, 감마에 감마, 베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지금 꼭 기억해줘야 돼. 되게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가지고 되게 잘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이 문제에서 이 역함수의 문제에서 분명히 얘랑 얘랑 교점에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되게 많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거든. 얘랑 얘랑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y는 fx랑 y는 x랑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증가함수일 때는 이것만 구하면 끝. 하지만 감소함수일 때는 뭐라고?
이거도 구하고 추가적으로 어디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y는 마이너스에 얘네들의 교점이 알파 콤마 알파라면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위에서도 교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 알겠니? 내가 하는 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역함수를 구하해 보세요라는 문제가 또 나오긴 할 건데 얘들아. 이거 역함수를 구해보래. 근데 특히 이번에 니네 시험 범위에 뭐가 같이 포함되냐면 유무리 함수가 같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특히 유무리 함수의 시험 범위에서 니네한테 이 두 개의 역함수를 구해보세요라는 문제도 되게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될 거거든. 그런데 일단 먼저 이거의 그냥 유리함수를 구하세요.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얘랑 자리만 바꾸면 끝나. 그래서 이거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라고 있잖아. 니네한테 이 함수를 y는 x 대칭 시키라고 하면 뭐 시키는 상관 없잖아. 이번 시험 범위였잖아. 그러니까 결국 답은 x는 2y-1이 답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알겠어? 근데 그냥 이 답을 이쁘게 써주기 위해서 그냥 2y는 x 플러스 그래서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이라고 그냥 이쁘게 써주는 것뿐이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답이야. x랑 y랑 자리만 바꿔준 게 모두가 역함수야. 하지만 이번 시험 범위에 니네가 뭐가 되게 많이 튀어나오냐면 특히 온고 같은 경우는 유리함수, 역함수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무리함수, 역함수. 자, 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니네가 구하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유리함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 이거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물론 x랑 y 자리 바꿔서 이게 답이긴 하거든. 근데 이걸 이쁘게 정리해보잖아? 그럼 결국은 얘네들이 뭐야?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꾼 거랑 항상 결과 같을 거야. 그래서 이거의 답은 y 인버스는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랑 같다라는 거. 뭐 뒤에 가서도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잘 봐.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무리함수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y는 뭐 a 루트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다라고 플러스 d까지 한번 해볼까? 얘가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답은 간단해. 그 답은 뭐냐면 x는 a 루트에 by 플러스 c 플러스 d가 답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야. 근데 니네 여기서 이걸 이쁘게 써주기 위해서 y는 꼴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할 거거든. 그 y는 꼴로 정리를 시작하잖아. 그럼 얘가 내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2차 함수 형태로 나올 겁니다. y는 꼴로 정리하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알겠지? 이거 넘기고 나서 양변 제곱 때려버리면 무조건 x에 관한 2차 함수 형태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정의역을 반드시 써줘야 돼. 이 정의역을. 이 정의역을 안 쓰면 안 돼. 왜냐면 니네 생각해봐. 무리함수의 모양이 보통 이렇게 생겼지. 또는 뭐 이렇게 생겼고 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잖아. 반쪽짜리 포물선이란 말이야. 근데 니네가 구해놓은 거는 뭐를 구해놓은 거냐면 이 새끼를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니네가 구해놓은 건 이걸 구해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를 반쪽짜리입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의 정의역을 반드시 써줘야 돼. 근데 이거의 정의역을 쓰는 방법은 결국 이 함수의 치역의 범위를 써주기만 하면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얘들아 얼마야? 마이너스 b분의 c, 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뭐 뿔뿔이었다고 치면 얘가 이제 d 이상이잖아. y의 범위가 d 이상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x의 범위가 d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반드시 써줘야 돼. 요거만 조심하면 돼. 실제로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냥 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건데 이 유무리 함수만큼은 조금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까지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설명할 내용은 다 설명한 것 같거든. 자, 역함수 구하는 순서 뭐 아까 말했듯이 x랑 y 자리 바꿔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 설명했고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은 y는 x 대칭이란 거. 그지? 아까 말했지? 역함수의 성질. 아,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거랑 이것도 여기 나오네. 자, 이것도 그냥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물론 지금쯤은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믿어. 그냥. 나 이거를 뭐 완벽하게 이해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잠깐만 그래요. 나 y는 fx가 있잖아. 니한테 y는 fx 그래프가 만약에 그냥 한번 그려보고 할까? y는 fx 그래프가 뭐 요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까? 그냥 이렇게 생기나 이게 y는 fx라고 하면 그럼 내가 니한테 이제 하나하나씩 그려볼게. 일단 첫 번째 만약에 y는 절대값 fx 이건 진짜 솔직히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지? 너무 많이 해서 뭐 하면 돼? 뒤집어 올려 까면 끝나지. 그래서 그래프의 경우는 요렇게 생겼다는 거 니네가 당연히 알 거. 두 번째 만약에 이제 내가 니한테 y는
f의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요쪽 그래프만 그린 다음에 요쪽 그래프만 그리고 나서 요거를 대칭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지? 흰색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상태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 외워놔. 지금 외우는 거야. 이거 뭐 맨날 이거 다 나눠서 그리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외워버리자. 알겠지? 요 오른쪽만 그린 다음 얘를 뒤집어. 오른쪽 그리고 뒤집어.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뭐 있어? 이거는 이번에 이거 절대값 y의 fx 이걸 그리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원래 흰색 그래프 부분에서 위에 부분만 먼저 그려. 위에 부분만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지. 위에 부분만. 그리고 나서 얘를 x축 대칭시켜버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파란색 그래프야. 그래서 실제로 얘는 함수가 아니잖아. 잘 안 나와. 그래서 실제로 위에 부분 그린 다음에 위에 부분들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외워야 돼. 이거 언제까지 맨날 나눠서 그릴 수는 없잖아. 마지막 이것도 함수가 아닌데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지. 분홍색으로 할까? 절대값 y의 절대값 fx 그래프. 그러니까 둘 다 fx 그래프가 다 붙어있는 그래프. 그러니까 이 흰색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상태면 그지? 뭐 하면 돼? 1사분면은 1사분면대로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이 그래프가 잠깐만 1사분면은 이거 가지고 그리기는 좀 애매하네. 이거 뭐 다 잠깐만 이거 1사분면에는 1사분면 4사분면 이거 그래프 뭐 어떻게 생겨? 아이씨 이거는 그냥 따로 그릴게. 그냥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걸로 하나만 그려줄게. 이거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3 이 그래프. 그냥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이렇게 근데 잘 봐. 그냥 그릴게. 이걸로 그냥 한 번 더 연습할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알려줄게. 이거를 그냥 절대값 다 떼고 그려. 일단 절대값 다 떼고 x 플러스 y는 3 그려. 이거 그릴 수 있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야. 절대값 다 떼고 그리면 그냥 무슨 그래프야? 이 그래프인가 지금? 그리고 얘를 여기도 대칭시키게, 여기도 대칭시키게, 여기도 대칭시키게 이렇게. 끝. 여기 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절대값 x 플러스 뭐 어떤 그래프든 상관없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잖아? 그럼 일단 절대값 다 떼. 그냥 절대값 그냥 다 무시하고 떼. 이렇게 해. 얼마야? x 마이너스 y는 넘어가면서 얼마야? 4 나오나? 이 그래프를 그려.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어떻게 생겼어? y는 x 플러스 4 그래프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잖아? 이거 이렇게 생겼다. 이해했지? 그냥 1사분면에 그린 다음 그 새끼를 다 대칭시켜서 그려. 됐습니까? 요렇게까지 그냥 해봐. 머릿속에 좀 기억해놓고. 그 다음 뭐 밑에 보니까 가우스 그래프도 나왔는데, 가우스 그래프 얘들아 니는 다 알지? 예를 들어서 y는 가우스의 뭐 x 플러스 3 그래프?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하잖아?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일단 y는 x 플러스 3 그래프를 그려. y는 x 플러스 3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냐? y는 x 플러스 3 그래프냐? y는 x 플러스 3 그래프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가우스 함수의 특징은 그 정수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y는 1, y는 2, y는 3, y는 4, y는 5, y는 6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뭐 y는 0, y는 마이너스를 그린 다음에 부러뜨려. 이 새끼를 이 선에 부러뜨려. 알겠어? 요 선에 맞게 꺾는다고 생각해. 뚝뚝뚝뚝뚝 부러뜨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니한테 y는 이 그래프도 그린다고 하잖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정수 부분에 먼저 선을 그어. y는 1, y는 2, y는 3, y는 4 부러뜨려. 이 선에 맞게 다 부러뜨려. 알겠어? y는 0이 다 부러뜨려 버려. 이렇게 부러뜨려. 알겠어? 부러뜨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얘네가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부러뜨린다고 생각해야겠지. 그렇게 하면 가우스 그래프도 다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거도 나왔네. 이것도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얘들아, 얘는 얘 이거 혹시 뭐 의미하는지 아냐?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애 아니야? 그 숫자에서 정수분 뺐잖아. 소수부분 구하세요 문제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아, 어떤 y는 x 그래프가 원래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니네 이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가 대충 보면 1.1, 1.2, 1.1, 1.2, 2.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걸 그냥 뚝뚝 떨어뜨리면 돼. 이렇게 뚝뚝. 왜 떨어뜨리는지 알지? 소수부분만 구해달라고 하니까. 소수부분은 0과 1 사이 있어야 되는 거 알지? 뚝뚝 올리고 여기 사이에 써. 됐지? 이렇게만 하면 될 겁니다. 라고. 그래서 숙제는